개념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토탈 컨트롤 강의 영상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거기 보면 33페이지라고 돼 있니 혹시? 거기 함수 쪽에 첫 번째 문제가 2022년 교육청 1월 11월 알겠지? 교육청 11월 8번 맞아? 거기서부터 볼게. 자, 보면은 이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생겼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뭐야?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하죠. 맞아? 정의역. 거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x에서 x로의 함수는 일단 x 값의 후보가 0, 2,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대응시키려는 y 값의 후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함수가 되려면 얘네들은 다 소진을 시켜야 돼. 알겠어? 얘네들은 다 대응을 시켜야 돼. 여기선 대응이 되는 게 없어도 괜찮기는 해. 알겠니? 그런데 한 개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기억해도 한 개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그런데 한 개에서 두 개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쵸? 그런데 이런 건 돼. 두 개가 하나 이렇게 가는 건 돼. 이것도 결국 하나가 하나. x값 하나 입장에서는 하나랑 연결되면 돼. 알겠어? 같은 y값으로 가는 건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x값 하나가 여러 개 연결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때 f of x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f of x는 3x 플러스 2. 자, x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상수함수란 이것도 기억해야 돼. 그냥 y값이 다 무조건 똑같아 버리는 거야.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되니? 그냥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x값이 아무리 달라져도 y값은 다 하나로 똑같잖아.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보면 x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여기다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얼마가 나와? f of 0은 2가 되겠지. 알겠니? 그럼 이 순간 2보다 크거나 가서 대입해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한번 볼게요. f of 2를 대입했더니 여기 뭐가 돼? 4 플러스 2a 플러스 b.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봐. 4를 대입해 봐. 여기다 4를 대입해. x가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4를 대입하시면요. 뭐예요? 16 플러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a 플러스 b가 4를 더해가지고 2가 되려면은 이 녀석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4a 플러스 b가 16을 더해서 2가 되려면 4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지. 알겠어? 뭐 그런 식으로 가볍게 야 뺄셈 딱 하시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a 값은 얼마가 돼? a가 씨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b는 8이 되겠다. b는 8. 어? 마이너스 10인데 왜 마이너스 10? 그러면 b가 얼마가 돼야 돼? 엥? 마이너스 14잖아. 마이너스 14잖아. 그쵸? 여기 계산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2a. 안 돼. 민규 그거 생각하지 마. 플러스 12가 되겠다. 12. a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어떻게 b의 값은 10이죠? 됐어?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 주시면 정답이 얼마? 플러스 4가 된다. 알겠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식으로 이제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혹시 우리가 그래프를 잘 쓰잖아. 그치?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쉬우니까 이게 바로 그냥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졌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봐봐. 여기 보면 2보다 작을 때 있지. 3x 플러스 2라고 하잖아. 그쵸? 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건 아니라서 그래프를 써야 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보여드릴게.
2를 집어넣으면 저 친구 얼마가니? 8이죠? 5, 6, 7, 8. 그래프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요 2차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모르지. 이게 배워본 친구는 알겠지만 수학2 공부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것도 생각해 볼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 단원이야 지금. 아무튼 2차 함수는 이렇게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함수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0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잖아. 0 집어넣었을 때 2가 바로 여기죠. 이해돼? 그럼 요 2차 함수는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대칭성이 존재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2일 때의 함수값이랑 4일 때의 함수값이 동일해야 되겠지? 라고 보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기하적으로 접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2와 4일 때 함수값이 똑같으면 x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대칭 축이 나타나겠죠. x가 3일 때 대칭 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일 때 축이 존재하면은 a 값을 바로 또 구할 수가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면 되잖아. 축이 3이려면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 b의 값은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이거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0일 때 2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2라고 했었죠. 2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에다가 2를 집어넣어봐. 4 마이너스 12 플러스 b는 2가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8이죠? 플러스 b 한 게 2라고 했으니까 이제 b가 얼마가 나와? 10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늘 식으로 풀 것인가 그래프로 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더 좋은 도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답으로 안내를 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 가면 갈수록 이 정도 속도보다는 빨리 설명할 거야.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6단계에 돌입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어? 5단계, 6단계 교재를 그냥 외우세요. 왜냐면은 선생님 암기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학교 시험에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아니면 도거든. 뭐 아니면 도. 내가 이제 이 교재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좋은 점수로 안착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순수하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건데 제일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은 아니야. 수학을 좀 하는 편이니까 너 얘기야 너. 이러면 또 다 상처받겠지. 미안해. 자, 수학 점수가 한 40점, 50점 되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은 막 의문을 품어. 학교 부교재 여러분 풀고 교과서 공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부교재에서.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나오잖아. 그치? 알고 있지? 근데 선생님, 저는 실력이 안 되는데요? 아니, 실력이 안 돼서 개념 공부하고 교과서 뒤져봐도 점수 안 나올 거라면 이걸 그냥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근데 달라진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40점, 50점 나오는 친구들도 사실 중학교 때는 좀 한단 애들 있어. 알겠지?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은 그냥 학원에 노크도 안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왜 너네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너야, 너 얘기야, 너 얘기. 알겠지? 알겠어? 너 얘기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 얘기라고 하면은 들을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어요. 어, 봐봐. 집합 2번 볼게. x에서 x로의 세 함수 f, g, 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에서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로 나와 있잖아. 여기서 항등함수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 항등식 할 때 들었었던 내용이죠. x랑 y랑 항상 똑같은 거 너네 알고 있지? 이게 뭡니까? x축 y축 이랬으면 어떻게 돼? x값이랑 y값이랑 언제나 똑같은 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그래. 아니 항등식이란데 항등함수. 알겠어? 항등함수. 그러면 상수함수가 뭐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늘상 x값이 아무리 달라져도 y값이 똑같은 거. y는 c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상수함수야. 그러면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x에서 x로의 함수를 이렇게 대응하는 그림을 작성해 보면 1, 2, 3, 4, 5 이렇게 있고 1, 2, 3, 4, 5 이렇게 있고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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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항등 함수 종류는 한 개밖에 없을 수 이게 한 개밖에 없잖아. 그쵸? 그런데 상수함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에서 x로 보낼 건데 y 값이 x 값이 아무리 달라져도 몽땅 똑같아야 된다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1로 갈 수도 있겠지. 2로 갈 수도 있겠지. 3으로 갈 수도 있겠지. 다양하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 fx 플러스 g of x 플러스 hx가 7이래. 7이다.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항상 이게 7이 만족이 된대. 그러면 g3 플러스 h1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거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는 거거든. 생각해봐봐. 얘가 지금 항등함수죠. fx가. 그치?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만약에 여기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x가 1일 때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여기는 항등함수니까 이거 상수함수니까 그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 친구를 x로 그냥 잡아놔 버려. 알겠어? 왜 x로 잡는 거야? 말 그대로 y는 x잖아. 그러니까 이게 y인데 그게 이 5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x라고 그냥 둬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요 상수값은 어떻게 k 이런 식으로 잡아두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hx를 어떻게 찾아 이거 넘기시면 되겠지. h 오브 x는요 7-x-k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볼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알겠니? 마이너스 1이 왜 나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알겠어? 그렇게 하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k 이렇게 두고서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봐. x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다 마이너스 1이 곱해지겠지. 맞아?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x가 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7을 더해줘야 되겠지. 맞니? 7을 더하면 어떻게 돼? 여기 2보다 크거나 같고 7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7 더하면 어떻게 돼? 6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여기까지도 이해됐습니까? 7을 더하면 이게 플러스 2가 되고 이거 7을 더하면 6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또 k를 빼줘야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부등식을 계속 변형해 주는 거야. 2 마이너스 k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그러면 6 마이너스 k 여기까지 범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hx의 범위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 녀석이 지금 hx가 되는 상황이잖아. h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떤 함수인지 딱히 얘기한 건 없지만 이 녀석 함수값의 범위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봐봐. 이게 hx인데 hx도 여기 범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잖아. 그런데 생각해봐봐. hx라는 함수가 1을 안 담을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녀석의 함수값의 후보가 1, 2, 3, 4, 5지만 그냥 알고 봤더니 뭐 2, 3, 4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2-k는 어떻게 돼? 2-k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6-k는 어떻게 돼? 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지 않을까? 이해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얘랑 이렇게 자리를 또 바꿔봐.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k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결론 이거 뭡니까? 1이 된다는 얘기죠. k 값은 1이다. 결국은 1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k 값은 1 요거밖에 없겠죠. 알겠어? 상수 함수값 gx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더니 요렇게 나온 거예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겠죠? 이런 사고 과정을 겪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그럼 결론 g of x는 상수함수라서 언제나 1이고요. hx 잘 봐봐. hx가 요거죠. k가 1이잖아. 결국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 G3은 얼마야? 무조건 1이라고. 알겠니? G3은 무조건 1. 그리고 H 오브 1은 얼마?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잖아. H1은 어떻게 돼요? 5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좀 다른 풀이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봐봐. G 오브 3 플러스 H 오브 1은 이걸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요걸 구하라고 한 거랑 이 나조건에 보시면 f 오브 x 플러스 g 오브 x 플러스 h 오브 x는 7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일단 이런 유해가 나오면은 이건 기술이야. 이거는 스킬이라고.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비결. 그냥 어차피 상수함수는 뭐가 들어가든지 똑같잖아. 구하라고 한 거는 이 녀석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은 함수니까 조금 상수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나라면 이걸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도 1 집어넣고 여기도 1 집어넣을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잘 봐봐. 이게 좀 어이가 없을 거야. 얘는 얼마야? 항등함수니까 1이겠죠.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잖아. 그쵸? 얘는 상수함수잖아. 알겠어?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7이라고 나왔지. 문제에서는 G3 플러스 H1을 구하라고 했는데 G3이 어차피 뭐라고? 얘잖아. 그럼 넘기면은 얘네가 얼마가 나와? 6이 나오니까 얘가 6이란 얘기지. 알겠어?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반드시 문제 풀 때 부등식 이렇게 딱딱 따져가면서 푸는 거랑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알려준 내용이 있지. 동시에 같이 공부해 주길 바라고. 3번 문제는 자,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1 2 3 이렇게 원소 6가지가 있는데 요런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이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봅시다. 가족권은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절대값 f 오브 x 그 다음에 플러스 f 오브 마이너스 x 요 녀석의 결과는 1이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왠지 있잖아. 왠지 이렇게 되는 순간 경우의 수 막 따져야 되고 갖고 막 그렇잖아. 경우의 수에 대한 감각이 좀 있긴 해야 돼. 사사시 좀 살펴보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야, 나에서는 x가 0보다 크대. x가 0보다 크다이면은 f 오브 x는 0보다 크다. 아, x 값이 0보다 크면 그 대응되는 함수 값도 0보다 크구나. 그런데 이제 박스 밑에 보면 함수 fx 뭘 구해달래? 개수를 구해달래. 열받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우의 수를 잘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먼저 가족권 해결을 한번 해볼게. 가족권. 가족권 해결할 때 절대값이 나왔잖아. 그러면 f 오브 x 플러스 f 오브 마이너스 x 요거 있죠. 이 녀석의 결과는 1이 되던가 아니면은 f 오브 x 플러스 f 오브 마이너스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던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맞아?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은 이거를 나조건 따로따로 이렇게 나조건은 x가 0보다 큰 집합 거기에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 f of x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알겠니? 그러면 f of 마이너스 x 이 녀석은 얼마가 될까? 이거 얼마가 돼? 예를 들어 x가 0보다 커요. 아 근데 이건 그려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됐어? 음. 봐봐.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생각을 해봐 이런 얘기잖아. x값이 0보다 크대요. 어쨌든 절대값이 반대일 거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x값 얘기하고 있는 거야. x값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게 들어갔을 때 대응되는 함수값의 합이 1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x값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 잘 봐봐. 어, f 오브 1은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알겠지? 그럼 f 오브 마이너스 1은 얼마야? 여기 1이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알겠지? 아니야? 얘가 만약에 1이야. 그 얘는 얼마야 돼?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은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이라서 합해서 1인 거잖아. 그치? 그 얘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돼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지. 2가 나오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해가 안 가나? 다시 한번 잘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아니면 표를 작성해도 돼. 여기다가 f of x 플러스 f of 마이너스 x는 1이야. x가 0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었지. 맞아? 그러면 0보다 큰 거 1을 한번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봐봐.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얘는 f o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x가 1일 때 f of 1 플러스 f of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1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양수가 돼야 돼? 그럼 만약에 얘가 1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얘는 0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 그치? 아니 나는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건데. 뭐라고? 지금 그래서 이걸로 정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 얘를 써놨잖아. 얘도 보여줄게. 같이 쓸게. f of x 플러스 f of 마이너스 x는 그래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알겠죠? 그 동시에 볼게요. x가 1일 때는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된다고? 얘가 만약에 1이면은 다시 말해서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패스하고 1 나와야 되니까 여기 2라고 생각해보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만약에 또 이제 3이라고 생각을 해봐. 3이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또 있어 없어? 뭐라고요? 2일 때 2일 때 그건 이쪽이죠. 어, 어, 어. 왜 그러는 거야? 나 헷갈리게. 자, 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뭔가 기준을 정해갖고 차곡차곡 쓰는 게 중요해. 안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x가 0보다 클 때를 지금 보고 있는 중. 알겠어? 0보다 작을 때도 볼까? 0보다 작을 때? 뭐가 헷갈리는 건지는 알 것 같아. x가 0보다 클 때 x가 1인 거 살펴본 거고 x가 2인 거 살펴본 거고 x가 3인 걸 본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또 x가 0보다 작을 때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x가 어, 다 볼게. 여기가 이제 x가 0보다 클 때고 여기는 x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0보다 커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함수값이 양수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맞아? 그런데 지금 음수가 들어갔을 때는 양수도 되는 거고 음수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x가 양수일 때만 함수값이 양수란 얘기지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말을 넣은 게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 녀석의 값이 차곡차곡 써봐봐. 3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생각해 볼까? 3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f 오브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이걸 다 써줘야지 이해가 되실까? f 오브 2 플러스 f 오브 마이너스 2는 1, f 오브 3 마이너스 3은 1 이렇게 다 써줘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 f 오브 1은 1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f 오브 마이너스 2 f 오브 2는 1 f 오브 마이너스 3 플러스 f 오브 3 이렇게 하면은 덜 헷갈리겠지. 이해돼? 뭐 이런 걸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쳐봐봐. 여기서 다시 보여줄게. 2를 집어넣었어. 여기는 이제 양수가 나와야 돼. 여기가 이제 양수가 나와야 되려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왜 꺼졌지 마이크가? 신기하네. 자, 봐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F1 플러스 F 오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 걸 봐야 되겠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양수인데 오히려 이 녀석의 절대값이 1 더 큰 거야. 음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얼마 또? 2고 얼마? 마이너스 3. 또 있어 없어? 없죠. 없어. 그럼 두 가지 요렇게 되겠지. 알겠어? 음. 자, 히휴 히휴. 그러면 그 다음에 f 오브 x f 오브 2 플러스 f 오브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 몇 가지일까? 이거 몇 가지 나타나?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f 오브 3 플러스 f 오브 마이너스 3. 여기도 마이너스 1에서 보면 알겠지만 설마 2 말고 다른 게 나올까? 안 나오죠. 근데 구경은 한번 계속 해볼게. 음수일 대로 한번 생각해 봐봐. 여기 f 오브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봐. f 오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자동으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제 될 게 누구야? 여기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얘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이 이렇게 되려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여기는 얼마? 2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겠지. 또 몇 가지야? 두 가지.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 계속 두 가지일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여기 결국은 f 오브 x 값이 결정이 되면 누가 되는 거야? f 오브 마이너스 x의 값이 결정이 돼 버리는 거지. 얘가 결정되면 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f 오브 1과 그리고 f 오브 마이너스 1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뭐라고? 그치, 네 가지가 되겠지. 이해됐어? 네 가지가 되잖아. 그 다음에 f 오브 2와 f 오브 마이너스 2의 경우를 나누는 것도 몇 가지가 돼? 이것도 네 가지야. 결국 F3과 F-3도 네 가지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지.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되겠어? 64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알겠어?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게 돼 있단 말이야. 웬만하면은 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나는 경우의 수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사사치스 그냥 다 써보는 거거든. 그게 안 되면은 뭐야? 덜 세거나 아니면 더 세거나 하면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아, 요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 주세요. 알겠죠? 음. 설명 좀 별로였던 것 같으니까 나중에 궁금할 것 같으니까 다시 찍어서 또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 자, 두 함수 fx랑 gx가 있어요. fx는 x 플러스 a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x 마이너스 2 언제 x가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제곱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거기에 대해서 f 오브 g 오브 0 f 오브 g 오브 0 플러스 g 오브 f 오브 0은 10 요걸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해달래. 그쵸?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주요부 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기형으로 나타내는 함수는 거기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 값을 대입해 보세요. 주요부 0은 얼마야?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f 오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플러스 f 오브 0은 뭐야? 여기다 0 대입하라고 하는데 그냥 결정되는 함수니까 a 값이 나오겠지. 주요부 a는 10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f 오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주요부 a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는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맞죠? 왜냐면 이 녀석이 2보다 작은지 2보다 크거나 같은지 모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2보다 작다일 때 주요부 a는 어떻게 돼? a-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a-2 더하기 주요부 a는 또 a-2 해서 10 이렇게 되니까 2a-4가 10이다. a 값은 7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니? a 값이 7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돼? 모순점이 생기는 거지. 알겠어? 얘는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주요부 a는 이제 어떻게 돼?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는 a-2 a-2 플러스 a 제곱은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정리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죠.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a 값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3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해됐으면 숫자 2 좀 눌러 얘들아. 알겠지? 음, 네, 네, 음. 그렇지. 점이 이게 직선으로 이게 나오지 않지. 왜 그러면 애초에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니까. 알겠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슉. 5번 문제는 집합 x가 있어. x는 뭐예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런 집합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은 f 오브 1 곱하기 f 오브 2가 얼마? 6 이면이래. 그러면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이거 합이 1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쵸?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F 오브 1 곱하기 F 오브 2는 6인데 그럼 F 오브 3 3일 때 함수값 4일 때 함수값 5일 때 함수값 이제 한번 보자고. 이게 두 개가 곱이 6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2하고 3 또는 3하고 2 이거밖에 없지. 맞아? 정역에 6이라도 있었으면은 1, 6이나 6일이 보일 텐데 그게 아니고 2, 3하고 3, 2밖에 없잖아. 그럼 자동으로 1대1 대응이 무슨 뜻이야? 1대1 대응이 뭐야? 1대1 대응 뭐예요? 뭐라고? y값이 다르면? 뭐라고 했어? 1대1 대응이 뭐야? 빨리 얘기해 봐봐. 아, 그럴 줄 알았어. 얘들아! 1대1 대응의 뜻이 뭐야? x 하나에 y 하나 연결되는 건 그건 함수의 정의야. 1대1 대응은 한 개랑 만난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 이름 때문에 들어오는 그 혼란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등학생 피해자들이 생긴다고. 자,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의 같은 걸 1대1 대응이라고 그래. 알겠어? 그럼 1대1 함수가 뭔데? x1이랑 x2 다르죠? 그러면 y1이랑 y2가 다른 걸 1대1 함수라고 그래. 무슨 얘기야? x값 다르면 y값 다르다. 알겠어? 이것도 나름의 1대1이지. x 하나에 y 하나가 연결되는 것도 1대1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근데 전혀 다른 개념의 1대1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f 오브 1이 만약에 3이야. 그럼 f 오브 11이 3이야. 그럼 어떤 x 값을 대입해도 다른 함수값 그러니까 다른 함수값 3이 될 수가 없어.
그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그래프가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한다고 그랬지. 왜? 이차 함수처럼 아래로 볼록 이래 봐봐. 그러면 x 값이 다른데 y 값이 똑같은 게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 공역은 뭐야? 봐봐.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이 함수의 시스템에 요 x 값은 다 써야 돼. 그리고 공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y 값 후보들이야. 여기는 비워도 돼. 얘네들만 연결되면 뭐가 돼? 얘는 치역이라고 불러. 실제 함수 값들의 집합. 알겠니? 그런데 1대1 대응은 과연 뭐냐? 얘가 정역이고 얘도 공역이자 치역.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니? 그럼 얘가 2, 3이야. 그럼 얘는 2, 3 빼고 1, 4, 5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얘도 1, 4, 5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얘도 1, 4, 5 중에 하나가 돼야 돼. 무조건이야 이건.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 10이 나오잖아. 알겠니? 그럼 여기도 3이면 뭐 5, 1, 4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실수 포인트야. 알겠어? 뇌를 개줘야 돼. 왜 그런 건 줄 알아?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해됐지 지금 1대1 대응. 다음 주에 야 1대1 대응 뭐야?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할걸? 하나랑 아니 야! 아니라고! 막 이래도 알겠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내 강사 생활 내가 지금 20대 초반이어가지고 뭐 길진 않지만 내가 강의를 몇 년 했어? 한 19년 정도 했단 말이야. 20대 초반이지만 한 19년 정도. 사실 20년 넘었어요 강사 생활. 20대 초반이라 너무 놀랄까봐. 선생님 몇 살 때부터 하셨냐고. 난 굉장히 영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긴 생활 동안 1대1 대응이 묻지 마. 1대1 대응이 뭐라고 질문하면은 제대로 된 질문한 애가 딱 2명밖에 없어. 알겠어?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러면 이 정도면 솔직히 교육 과정에서 그냥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하지 않냐? 알겠어? 내가 봤을 땐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아무튼 자 그러면 기억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니은 조건을 볼게.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봐봐. f of x는 x래. 여러분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f 도트 f of x 요게 x 요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성함수라고 그러죠. 근데 요거는 익숙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원래 합성함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f 도트 g야. 알겠어?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먹히는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g라는 함수의 치역이 얘한테는 정의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성립을 하면은 이렇게 성립하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면 f of a는 a인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직접 그러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지금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1이 들어갔을 때 알겠지? 1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합성함수가 뭔가 하나 거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이걸 만들어 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1로 간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1로 가는 거 당연히 되겠지. 왜냐면 F라는 함수가 여기 있는 거잖아. 산출 시스템, 입력과 산출 시스템이 1이 들어가요, 1이 돼요. 라면은 얘도 F고 얘도 F니까 그래? 1이 들어왔어. 그럼 1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 F of A는 A인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겠지. 그 다른 것도 구경해 볼래? 근데 문제에서 그런 건 알아보라고 한 적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건데 평상시에 공부할 땐 봐야 돼. 시험장에서 검증하면 그건 바보고. 알겠지?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딴 거 가면 어떻게 되나? 3? 3은 만약에 2로 간다고 생각해 봐. 알겠지?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간다고 생각해 봐. 요러면 되죠. 알겠어?
3이 2로 갔다가 2로 3.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결과는 3 들어갔을 때 3이 나오죠. 2 들어갔을 때 2가 나오죠. 아, 이런 거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미리 평상시 이런 게 되는구나를 개념같이 공부를 해두시는 거라고. 알겠니? 따로 노트 필기해둔가 하시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야! 집합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그러니까 3중 합성함수야. 그렇게 됐을 때 x가 나오면은 똑같은 놈이 존재할까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f 오브 b는 b인 집합 x의 원소가 나온대. 알겠어? 그러면 이거 찾는 거는 반례로 접근해야 돼. 왜냐면 근데 그럴싸하잖아. 그럴싸하잖아. 알겠죠? 되게 그럴싸하잖아. 봐봐. 여기서 보시면은 3중 합성함수를 그리려면은 좀 자리가 좀 넉넉해야 되는데 하나 이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가 x, 여기 집합 x, 여기 집합 x, 여기 집합 x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1로 보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니? 응.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를 1로 보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겠지. 맞아? 응. 그리고 근데 디귿은 맞다.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잘 봐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집합 x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어떤 밑줄 쳐보세요. 어떤이란 말에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요 f 도트 f 도트 f 오브 x가 x이면 f 오브 b는 f 오브 b인 집합 x의 원소 b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어떤이란 말이 우리 집합에서 공부한 적 있는데 기억나니? 어떤이란 말이 참이려면 뭐가 돼야 돼? 잘 봐봐. 모두 그렇다 하면 하나만 아닌 걸 찾으면 돼. 어떤 게 그렇다, 어떤 게 존재한다 이래 버리지? 그럼 어떻게 돼? 하나도 없음을 밝혀야 되고 공집합인 걸 밝히라고 그랬잖아. 어떤이란 말이 나오는 명제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걸 확인하라고 그랬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어.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걸 봐야 되는데 여기 f 오브 1은 2야. f 오브 2는 3이야. 그 다음에 f 오브 3은 1이야. f 오브 4는 얼마야? 5야. f 오브 5는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알겠죠? 1이 2로 갔어. 알겠지? 2가 3으로 갔어. 3은 1로 갔어. 4는 5로 갔어. 알겠죠? 아이씨. 4는 5로 갔어. 4는 5로 갔어. 5는 4로 갔어.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거 만들어 볼게. 1은 무조건 2로 가. 알겠니? 2는 얼마로 가? 3으로 가. 3은 어디로 가? 1로 가. 3은 1로 가. 3은 무조건 1로 가. 알겠죠? 4는 5로 가. 4는 5로 가고 4는 5로 가. 알겠니? 응. 그다음에 5는 어디로 가? 4로 가. 5는 어디로 가? 4로 가. 5는 어디로 가? 4. 그쵸? 4는 어디로 간다고? 5로 간다고. 잠깐만. 2는 어디로 가? 3으로 가. 1, 2, 3, 4, 5. 한 번에 할 거야. 이쪽에서 싹 다 하고 1, 2, 3, 4, 5 됐고 1은 어디로 가? 2로 가.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 그러면 잘 봐봐. 이 합성함수의 x는 1에서 출발해서 1로 가죠. 맞아? 쓱, 쓱, 쓱 갔죠. 그 다음에 2는 3으로 갔다가 1로 갔다가 2로 갔죠. 3에서 이렇게 갔죠. 근데 1로 갔죠. 3으로 갔죠. 4는 어떻게 돼? 1로 갔죠. 5는 5로 갔죠. 이해돼? 결국은 다, 결국은 다 모두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합성함수의 결과는 똑같은 값으로 나타났어. 그런데 그거 어느 하나 f 오브 b가 b인 걸 만족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하나도 만족하는 거 없지. 1이 2로 가나요? 아니요. 1이 1로 가나요? 안 가잖아. 2가 2로 가나요? 안 가잖아. 3이 3으로 가나요? 안 가잖아. 하나도 없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알겠어? 네. 집합 X에서 어떤 원소에 그건 잠깐만. 발레른다. 대우명제를 보여줄게. 대우명제. 잘 봐봐. 대우명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면이라는 말 뒤쪽이 앞으로 면서 부정으로 가는 거지. 맞아? 그러면 자, f of b는 b인 집합 x의 원소 b가 존재한다의 부정은 안 한다가 되는 거지. 안 한다이면 어떻게 돼? f of f of f of x는 x가 아니다. 모든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 안 한다. 참여 거짓이야. 자, 이렇게 되는 집합 x의 원소가 없어. 지금 없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b가 들어갔을 때 b가 나오는 그 원소가 없어. 없으면 모든 거기서 합성함수의 결과가 들어간 x 값이랑 똑같은 게 되는 게 모두 없대. 그쵸? 근데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거짓이야. 알겠니? 그래서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대우명제를 살펴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제일 낫다.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유형이야. 뭐냐면은 너네 이거 할 수 있겠니? 찾을 수 있겠니?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찾을 수 있다. 경우의 수 있잖아. 우리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소가 5개라서 그렇거든. 원소가 5개고 3단이잖아. 3단일 때는 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알겠어? 4에서 5로 갔다가 4로 갔다가 5로 갔다가 만약에 2단이면 어떻게 돼? 4에서 5로 갔다 4로 가는 게 가능하지? 이해돼? 그리고 여기는 이제 3단이잖아. 3단이잖아.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 1로 가는 거 이거 되잖아.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단일 때랑 3단일 때랑 원소의 개수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려놓고서 포맷을 기억해 두는 게 좀 좋다. 알겠니? 내가 볼 때는 시험에서 낼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합성함수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역함수 문제랑. 그리고 대응 관계를 물어보는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문제를 풀려면 결국 뭐냐면은 경우의 수로 접근해야 된다. 알겠어? 기억해 두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 자, 자, 6번 문제.
음. 이런 네모칸 채우는 내용은 넘어갈게. 알겠죠? 7번으로 갑시다. 7번. 이제 7번부터 8번, 9번, 10번, 11번 이쪽은 재밌어. 왜 그런 건 줄 알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니까. 7번부터 가보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수식을 다루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7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2, 마이너스 9를 꼭지점으로 하고 0,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이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어요. 방정식 f of x는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래.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차 함수 식을 구해버리면 되겠지. 꼭지점이 2, 마이너스 9란 말이야. 그러면은 y는 한 다음에 fx라고 해야 되겠다. fx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모르니까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냐. 0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여기 얼마 됩니까? 4 하고 a가 곱해지겠지. 빼기 9는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값은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f of x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됐어? 그러면 f of x가 마이너스 5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두 가지 방법. 그냥 그 마이너스 5가 나오게끔 해주는 그 어떤 x 값을 a라고 한번 따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f of a는 어떻게 돼? a-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걸 다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한 다음에 빼기 2를 하고 중괄호 치고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9를 한 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뭐지? 합성함수를 만들어 버린 거야.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가 얘한테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또 마이너스 2를 한 다음에 중괄호 치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9. 알겠지? 근데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5다 하시면 나는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 기왕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넘기면 우변이 얼마가 돼? 자, 좌변은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1의 전체 제곱이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제곱해 가서 4가 나온다는 얘기는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1 얘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그런 소리지. 그럼 첫 번째 플러스 2가 된다는 건 x-2의 전체 제곱이 13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11을 넘기면 플러스 11이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의 x-2의 전체 제곱은 넘어오면 어떻게 돼? 11에서 2를 빼는 거니까 9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한 거잖아. 이 근이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오겠지. 뭐라고요? 13에서 어떻게 9가 되냐고? 11을 이쪽으로 넘기면 2를 뺄 거야. 11에서 2를 뺄 거야, 우리 친구. 알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나오고 근이 두 개, 여기서도 근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총 근은 네 가지가 되겠지. 만약에 여기 제곱의 결과가 음수였다면 허근 나오는 거라서 거기는 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이쪽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오게? 이거 계산하면 안 돼. 전개해서가 아니라 4가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왜 그런 건지 이야기를 좀 해줄게. x-2의 제곱은 여기가 2,0 이렇게 되면서 그치? 맞아? x-2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y는 x-2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 y는 13. y는 13이랑 만날 때가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2보다 2에서 뭐 알파만큼 더해진 거 여기서는 2에서 뭐 a만큼 a라고 쓰면 안 되겠다. p만큼 더한 거 여기는 어떻게 돼? 2에서 p만큼 뺀 거. 알겠지? 그 두 개 더해봐 4잖아. 같은 방식이지. 대칭성을 활용하라는 얘기야. 9일 때는 어떻게 돼서 9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랑 여기 요 자리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 더해주면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정답은 어떻게 되면 결국은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합성함수 개용출은 기대한 사람 있어? 안 해도 돼. 여기서 굳이 쉬운 건데 어렵게 갈 필요가 없잖아. 하려면 충분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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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대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한번 나대 봐야 되겠다. 한번 나대 봐야 되겠다. 한번 나대 봐. 이렇게 하고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 거야. 자, 안 할 거야. 자, 넘어가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fx 보시면은 fx ex 플러스 2x 플러스 2는 x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f of a가 fa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 f of a야. 그게 f of a가 된대. 왜? 왜? 잠깐만. 잠깐만. f라는 함수에 얘가 들어갔던 얘가 이렇게 나왔다네. 엥?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거 지금 뭔가 x값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x값이 그대로 산출되는 그런 느낌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면 함수식을 또 이제 봤어. 그랬더니 범위에 따라서 분리된 형태 함수거든. 근데 얘네들의 식이 완벽하게 다 결정이 되어버렸지. 미정계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잘 봐봐. 이거 그래프 일단 그려야 되겠다. 그래프. 얘가 진짜. 여기 2를 한번 집어넣어봐라.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야? 6이죠. 여기 2 집어넣어봐라. 2는 4 마이너스 2, 7이 14 플러스 16 됐니? 여기 얼마야? 2죠? 더하면 6이죠? 무슨 얘기야? x가 2일 때 얘네들 서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x축 y축 그려주시고 여기 x좌표는 플러스 2고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근데 2일 때는 어떻게 돼? 1, 2. 좀 많이 올라가겠네. 열받네. 미안. x축 y축 이렇게 여기가 0,2야. 그러면 1, 2, 슉, 슉, 6 됐어?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 나오겠지. 축은 얼마? 2분의 7. 즉 3.5가 되겠지. 3.5 여기가 이제 축이 되면서 그리고 3.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열받네. 진짜. 판별식 써볼까? 판별식 b제곱 49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16. 야 판별식 0보다 작네. 그래프 이런 식으로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응.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x가 f of a가 웜에 a가 나왔다고? 그러면 냅다 응애를 지르는 거야. 응애. 알겠어? 이렇게. 어허. 알겠니?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요렇게. 알겠어? 그러면 만나는 곳이 몇 군데? 하나, 둘, 세 군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모든 실수 a의 그 값이 몇 개가 있을까? 세 개? 세 개? 몇 개라고 그랬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야, 찍어봐. 세 개일까 아닐까? 여기서는 세 개로 보이지만 합성함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중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에는 중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낚시를 건 거야. 세 개냐고 이렇게 세 개를 해놓고서 자 주의 주의 이게 모든 방정식 꼭 그런 건데 근의 개수 판별 문제 있죠. 판별 특히 합성식 있을 때 얘들아 저거라잉 중근 조심이야. 중근 조심. 그러니까 여기서
중근 가지고서 낚시 한번 줄 거란 말이야. 알겠니? 음. 중근 같은 거를 가지고서 낚시를 한번 줄 거란 얘기다. 음. 됐어요? 해도 되지. 그러면 일단 이거 잘 봐봐. 먼저 A가 2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2보다 작을 때 2x 플러스 2가 x랑 똑같은 거 한번 관찰해 보자. 얘를 1로 넘기면은 x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알겠니? 이해돼? 어? 잠시만요. 그럼 마이너스 2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럼 f 오브 a가 되는지 한번 볼게. a가 마이너스 2지. 그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지? f 오브 마이너스 2는 f 오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맞지? 요거 하나 일단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때 적어 놓자. 적어 놓자. 그 뭐 a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a가 이제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 봐야 되겠지. 맞아? 음.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 봐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어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은 x 얘를 이제 풀어 봐야 되겠지. 맞아? 얘를 일단 이쪽으로 넘겨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16은 0 이렇게 되면서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얼마? 0 이렇게 되면서 x 값은 얼마가 된다? 4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4가 나온다고. 그러면 f 오브 a가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f 오브 a가 4가 나온다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 얼마? 4가 나와야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지. 맞아? 여기다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7x. 근데 a를 안 집어넣네. a를 넣고서 봐야 되겠죠. 자,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은 4 이렇게 되면서 넘어왔을 때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는 0. 그러면 이거 a 플러스 바보야. a-4 곱하기 a-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a 값이 얼마야? 4랑 3인데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족시키고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그럼 여기 보면 딱 세 개처럼 보이잖아. 하나가 더 있지. 음. 뭐냐면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이게 헷갈리네. 이게 음. a라고 써버리니까 헷갈리는 게 생기네. a가 1인 거 잠깐 한번 보여줄게. a가 1일 때. a가 1일 때는 2보다 작죠. 맞아? 여기 집어넣어 봐봐. f 오브 1은 얼마야? 4가 되지. 맞아?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꽝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4, 16에서 4, 7에 28 플러스 16. 그럼 얼마야? 4가 나오죠. 알겠어? 얘 하나 존재하는 거지. 이거를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 내가 변수를 제대로 정리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러면 헷갈릴 거 아니야? 안정적인 풀이 방법 지금 몇 시야? 근데 4시네. 4시. 요거 한 문제 풀어주고 마칠게. 자, 좀 편한 풀이 방법을 좀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f 오브 a가 되는 거에서 f 오브 a 자체를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알겠어?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쓰여져? f 오브 t는 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t가 2보다 작다일 때를 풀어주면은 2t 플러스 2가 어떻게 돼요? t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정리했을 때 t의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범위도 만족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6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또 t가 돼야 되겠지. 보면 알겠지만 넘기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t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0이 나오는 상황.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t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오는 거죠. 알겠어?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눴으니까 얘를 1번 상황, 얘를 2번 상황 하시면은 1번 상황에서 t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제 f 오브 a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해줘야지. a하고 t를 엄격하게 분리를 해놔야 헷갈림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a가 어떻게 돼? 2보다 작을 때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로 가야 되는 거지. 알겠어? 이때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그쵸? 그리고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면은 대입해 봐봐. a제곱 마이너스 7 a 플러스 16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이거 넘어가면 아까 그냥 이렇게만 뒀어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근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넘어가면은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8은 0에서 이거 판별식 아직도 0보다 작지. 왠 줄 알아? 이 참수가 더 올라가. x축이랑 안 만난다고. 그래서 여기선 없습니다 해서 확정 요거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의 값이 얼마? 4인 경우로 보면 이제 f 오브 a가 4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값이 2보다 작다. 여기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제곱 마이너스 7 아니 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6은 4 넘기면 a 마이너스 4와 a 마이너스 4 3 그래서 a 값이 4랑 3이 나오지. 갑자기 뛰었지. 미안해. 지금 4시라서 넘기면은 인수분해.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 해줘야지 이거. 2보다 작을 땐 2a 플러스 2가 4라고 나오는 걸 해줬어야죠. 알겠니? 그럼 a 값이 얼마? 1이죠. 요렇게 천천히 다 따져가면서 풀어줘야 실수 없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모두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 3, 4 더해주시면 6이 정답이야. 알겠음?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설명해 줬잖아. 이거 다시 푼 다음에 뒤에까지 마지막 번호까지 쭉쭉 풀어주면서 조교쌤한테 채점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점이 아니라 그 뭐지 검사를 받으시면 돼. 그리고 채점은 매스플랫에서 답을 입력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마찬가지야. 직접 다시 풀어보고 뒤에까지 쭉쭉 풀어보면 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10분 드릴 테니까 쉬었다 오세요. 국어 다녀와. 다녀와? 네. 그래. 줄게.
기말 때 스퍼트를 낸다고?